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공인중개사 되시기 위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공시법을 왜 공부하는가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하는 게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하나는 등기부하고 하나는 대장이다. 내가 공인중개사 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을 때 등기부하고 대장에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왜?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하고 대장이 두 개를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고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서로 틀리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맡고 표시사항은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은 부동산 표시사항은 뭐예요? 뭐가 맞다? 대장이 맞다. 그래서 소등심의 시작짓자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시험 문제 우리는 뭐예요? 이 공시법이 자 이렇게 뭐예요? 공시법이 자, 시험 문제가 뭐예요? 24점입니다. 24점인데 24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물론 세법은 16문제고 두 개가 합쳐서 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험의 추세상 뭐예요? 어떤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이런 분위기 였어요. 나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그 지적을 뭐예요? 지적을 12문제 맞고 세법으로 가겠다. 이제 등기법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이 등기법을 1번 찍어갖고 한 문제 맞으신 분이 있어요. 제 안타까운 거 한 3번 찍지 3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시세법 중에서 세법을 다 포기하고 등기법을 24문제만 맞아도 뭐예요? 24문제만 맞아도 60점이에요. 그런데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이 등기법이 어려워서 누가 가리키고 뭐 하든 간에 등기법 자체가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지적은 10개 맞고 등기부는 반 정도 맞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 추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 요즘은 옛날에는 뭐예요? 뭐 90점도 많고 80점도 많은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자 이제는 뭐예요? 우주선 모양이에요. 다 60점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학원마다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이 워낙 많으세요. 요즘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고득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 그 있죠? 중요한 거. 거기만 꾸준히 공부하고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뭐예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 과목은 포기하고 한 과목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하여튼 뭐예요? 자,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75점 이상을 꼭 맞으셔야 되고 공법은 까락 넘겨야 되고 40점, 45점 정도 맞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법이 75점, 자, 공법이 45점 맞죠? 그래서 공시세법 한 60점 정도 맞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에서 뭐예요? 자, 뭐하고 이 지적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지만이 이 지적에서 뭐예요? 자,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를 맞아야 되고, 이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은 꼼꼼히 공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몇 문제? 등기는 뭐예요? 반타작했죠? 6문제 정도 맞아왔고 16문제 맞죠? 16문제? 16문제 맞고 세볼 몇 개 반타작 16문제 반타작 8개 맞아왔고 24점으로 가야 됩니다. 60점으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해서 80점 맞으면 80점 맞으면 뭐예요? 공법 45점 맞고 뭣도 자 이것도 뭐예요? 55점 정도 맞아도 되고 여튼 간에 60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법하고 지적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단계로 한번 나눠보자는 게 두 단계로.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자, 두 단계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예요? 전하고 뭐라고? 전하고 후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이 전과 후로 구별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대장을 만들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렇게 뭐예요? 대장을 만들기 뭐예요? 만드는 뭐예요? 저는 이 대장을 만드는 뭐예요? 만드는 법이니까 대장을 만드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대장을 만들어 놓고 후는 뭐냐면 그 변경사항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만드는 절차법 이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과 등기는 다 절차법이에요.
자, 민법만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만 실체법이지 나머지 다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대장을 만드는 절차법이고 대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예요? 후 있죠? 이 변경사항 한마디로 뭐예요? 변경사항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지적과 뭐라고? 지적과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지적은 12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아야 된다.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뭐냐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목차를 잡는다.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왜 너는 뭐예요? 큰 숲을 보지, 큰 전체적인 걸 못 보고 나무만 보냐, 지엽적인 것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목차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적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지적하게 되면 대장을 만드는 뭐예요? 만드는 절차법인데 두 개로 구별해 보게 되면 만들기 전하고 후로 뭐예요? 만든 다음에 변경사항이다. 그러면 목차를 따져보게 되면 전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적이 뭐냐라고 하는 뭐예요? 지적이 뭐냐라고 하는 자 이렇게 지적이 뭐냐 하게 되면 기본 의 파트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총설 파트가 있어요. 총설 파트. 서론 부분이다. 아니 서론 부분. 이렇게 서론 부분이다. 아니 서론 부분. 그다음에 등록사항이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뭐예요? 자, 우리 지적 공부를 이렇게 지적 뭐라고 공부를 뭐예요? 공부를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뭐예요? 어떤 내용을 여기다 등록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내용을 등록시킬 것이냐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이 뭐예요? 등록사항이 국가가 뭘 정해서 행정구역 소재, 그다음에 땅 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모, 그다음에 경계 있죠? 경계라든가 이런 좌표. 자, 이런 것을 국가가 뭐 한 다음에 국가가 뭐예요? 정해서 여기다 등록한다. 공부에다가. 물론 이제 여러분 대장만 얘기했는데 지적 공부에는 뭐예요? 토지 대장도 있고 임야는 임야 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적도나 임야도 왜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면. 그래서 국민들이 전체적인 걸 뭐예요? 전체적인 거를 너무 자, 한눈에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렸을 때 어뢰 뒷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이 마을을 내려다보게 되면 마을이 좁게 보이죠? 그런 식으로 자, 이 메타라고 하는 뭐예요? 큰 길이 단위를 하나의 40과 30cm 스케치북에다가 자, 스케치북에다가 우리가 마을 그려보려게 되면 마을을 스케치북에 조그맣게 그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도면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보여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도록. 자, 이걸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뭐예요? 이런 것을 공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공부에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후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인허가 받아서 논에다가 집 지면 지목이 바뀌고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바뀌고 이걸 우리가 뭐예요? 뭐가 생겼다고? 자,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토지에 뭐가 생겼다? 이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이. 토지 이동. 그러면 그 이자가 뭐냐면 이자가 뭐예요? 이 달라진 이자예요. 움직이는 동자. 달라졌다. 표시사항 중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고 논에다가 집을 져서 뭐예요? 지목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졌다. 그 달라지면 뭐예요?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을 정리하죠? 지적을 정리해요. 정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1편에 거기 자, 앞에 뭐예요? 앞에 자, 목차를 보게 되면 1장이 총칙이죠? 2장이 뭐예요? 등록이고 3장이 지적공부죠? 그 다음에 4장이 토지이동이고 5장이 지적정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동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 전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 전하고 이 지적공부를 만들기 전 만드는 절차하고 후는 뭐예요? 후는 이 변경사항이라 그랬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적 공부를 지적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 의서론 부분이 있고 이 공부를 만들려면 국가가 이런 사항을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이 등록된 사항이 뭐가 달라지면 이동이 생긴다는 게 이동이. 왜 이동이 생겨요? 아니 논에다 집 주고 방금 얘기했잖아.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그럼 이동이 생기면 그걸 뭐하고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려면 아까 그랬죠? 면적 같은 것은 뭐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되겠지. 거리를 측량해서 재고 면적을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지적 측량 이렇게 뭐예요? 파트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예요? 6파트인데 자, 다시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거두려고
이 지적 공고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데 지적이 뭐냐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공부에다 등록하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랑 면적 좌표죠? 면적이라는 게 빠졌어요. 면적 이 좌표. 이 6가지 표시사항을 정해서 여기다 등록하고 공부에다가. 이 공부의 등록사항에 뭐가 생기면 변경이 생긴다.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뭐예요?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이게 지적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다시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자고? 지적 공부라는 대장 도면이 있다. 이 지적 공부를 뭐예요? 전으로 나눠서 한마디로 뭐예요? 전에는 이 등록상을 국가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국가가 정해서 여기다 등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토지 대장에는 그 땅이 어디에 있냐 소재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아니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이런 식으로 소재가 있고 땅 번호가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 있죠? 그런 사항을 등록한다죠. 공부에다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측량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우리가 이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니까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갑구.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 있죠? 이렇게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라 했죠? 그럼 이 등기부를 만들기 전하고 후로 구별합니다. 그럼 이 등기부를 만들면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 때는 뭐예요? 만들 때 일단 자 등기의 기본 뭐예요? 등기가 뭐냐라고 하는 뭐예요? 앞에 총설 부분이 있어요. 이 등기 총설 부분에 대면 등기의 기본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죠? 그다음에 등기에 뭐예요? 등기에 자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뭐예요?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유효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뭐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 하게 되면 두 번째 파트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예요. 자,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예요. 등기부. 자, 관할등기소에서 국가공무원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이 지적은 등록한다고 얘기하지만 지적은 뭐라고? 등록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해요? 당연히 시청 가서 해요. 자, 그래서 자 행정관청은 자 뭐예요? 그 공부에다 쓰는 것을 기록한다, 이 등록한다고 표현하고 등기는 뭐 한다고? 기록한다고 이렇게 기록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예요? 신청 절차 총론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표제부의 표의사항 1번 아까 충청도 배 그 다음에 뭐예요? 답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렇게 갑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죠?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을이라고. 그래서 을이 뭐예요? 또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을구에 1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저당권 등기 돈 빌리죠. 저당권 등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뭐가 되면 신청해서 기록이 되면 기록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강론상에 각종 권리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 전 등기,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변경이 생겨요. 변경. 고친다는 게. 자, 그래서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소 등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강론 얘기에서 자, 신청 절차를 뭐예요? 신청 절차를 등기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누는데 이렇게 뭐예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이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만드는 기본 절차예요. 그래서 자, 이 총론을 몇 가지로 5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요. 자, 일반 원칙. 자, 이 지역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세금을 무조건 받으려면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등기부는 이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는 게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청 적격이에요. 절대 등기부상에 명의자가 뭐예요? 명의자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있죠? 태아. 죽은 사람은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적격을 우리가 신청 적격이라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부상의 명의가 돼요. 다만 우리가 법인은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법인이에요. 그게 적격이에요. 그다음에 신청인. 신청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은 소유자, 이 소유권자만이 단독 신청해. 항상 내 땅에 내가 토지를 분할하든 만약에 뭐예요 합병을 하든 자 논에다가 집을 지든 단독 신청해요. 근데 항상 뭐예요 자 어디는 이 등기는 뭐예요 두 사람이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같이 해요. 이걸 우리가 공동이라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을 차차히 배우시겠지만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의 하위 법률이니까 민법 186조에서 정해놓은 부동산에 관해서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바뀌려면 물건 소유권을 바꾸려면 등기하라고 이게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네가 뭐예요 그냥 부동산 안 사고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민법에 접촉될 일이 없죠. 근데 민법에 접촉되는 건 네가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물건이죠. 물건을 뭐 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관해서 물건이란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라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등기 권리자야. 자 그럼 가봐. 네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물건 변동 네가 소유권을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을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 권리자. 소멸시키려면 등기하라니까 소멸시키려면. 그러니까 나 부동산 갖지 않겠다라고 뭐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다니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얘가 그래서 등기 뭐라고 이거 의무자다. 의무자 이 갑이란 사람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이다 이게요. 물론 뭐예요 물론 예외가 단독도 있고 왜 아버지 사망하시면 내가 단독으로 해야 되니까 팔아먹으려면 그 얘기예요. 그 신청이에요. 그다음 항상 등기서는 뭐예요 자 신청서 신청정보 자 신청정보 신청서 플러스 뭐라고 첨부정보 첨부서면 내라니.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컴퓨터 앉아서 뭐예요 자 전자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신청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신청서 신청 정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등기소에 낼 때 아까 그랬죠 보존 등기할 때 뭐 자 대장도 내고 가족관계 등록부 내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제 내면 이제 접수 받으면 등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죠. 완료되면 어디에 아까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 소관청으로 보내주자 그랬죠. 소유권을 마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이렇게 보존 등기 전 등기 용익 물건 자 이렇게 뭐예요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각종 권리에 대한 뭐예요 등기 절차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마치면 각종 등기에 대한 절차 변경사항이 생기죠. 뭐가 변경사항이 생겨요 저당권의 채권액이 증액한다든가 그 다음에 감액한다든가 소유권자가 뭐예요 자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충청도에 있는 땅을 서울에 살다가 그죠 그 다음에 충청도로 이사 왔어요. 그럼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런 식으로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고 자 저당권 돈 갖고 전부를 다 지우는 건 이거 말소 등기고 이게 뭐예요 각종 권리가 변경 말소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도를 잡을 때 마찬가지로 지적은 지적 공고를 만드는 법인데 지적 공고를 만들기 전에는 만드는 절차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등록상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등록상이. 그래서 이게 등록상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동이 생기면 정리한다는 얘기고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자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하고 등기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내용이 변경하는 절차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하고 뭐예요? 등기는 머릿속에 구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자고? 자, 등기부 만드는 전후. 지적을 만드는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를 만들 때 절차하고 만든 후에 변경. 지적을 만드는 절차하고 만든 다음에 이동이 생기고 정리하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입문서에 보게 되면 그 3페이지에 총칙 부분 있죠? 의익구 구성인데 거기 그런 말 써 있어요. 목적에 거기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쌍가르 3번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나오죠? 그래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공시는 뭐예요?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보호하고 세금 걷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요새 시험 문제 나오면 등록사항 여기서 있죠?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이게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모. 그 다음에 경계 뭐가 이 면적이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게 지번이 지금 뭐예요? 한 2년 동안 안 나왔고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는데 이거 꼭 내년에 나와. 이 지목은 계속 2년 동안 계속 뭐예요? 요 최근에 두 문제씩 계속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경계하고 면적 있죠? 여기서 요거 네 가지는 이 지적에서 10문제를 맞으려면 이 네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적 공부에서 뭐예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꼭 뭐예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올해도 뭐예요? 등록사항하고 공부에 뭐예요? 자, 공개 열람에 대해서 이 공부에서 몇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있죠? 토지이동에서 올해 법이 개정된 걸 나와야 되는데 올해 안 나오니까 내년에 꼭 나와요. 내년에 꼭 나오니까 내년에는 뭐예요? 등록사항 특히 뭐예요? 등록 전환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신규 등록 있죠?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하여튼 특히 등록 전환 있죠? 이동해서 등록 전환. 그래서 어디에 이 토지 이동에 이 토지 이동에서 몇 문제에 두 문제가 꼭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는 거 있죠? 이 파트에서 뭐예요? 두 문제 정도 꼭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부분 있죠? 지적 측량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뭐예요?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보통 12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에서 10문제 맞으려면 여기서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꼼꼼히. 그 다음에 등기법은 자, 등기법은 어디에서? 강론에서 뭐예요? 이 강론에서 최근 뭐예요? 10년, 자, 10년, 최근 10년 동안에 자, 몇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에서 7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요, 이거. 강론에서 나오고 요즘 또 추세는 뭐냐면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딱 단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추세예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꼼꼼히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1년 몇 개월 여러분 이제 1차 공부하다 보면 이 등기법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마땅치 않아.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그래서 하여튼 안 되면 강론이라도 좀 공부하셔야 돼. 막판에 반 정도는 맞을 줄 하자. 여기서 거의 반 정도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신청인 중요하고 근데 적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이 접수 실행 중에서 여기 각하 사유 있죠? 각하.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내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원래 원뜻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외울 건 없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각하하는 거 등기 안 받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자, 어디에서 여기 지금 뭐예요? 자, 등기 대상에서 시험 문제 중요하고 요건과 효력 있죠? 여기서 한 문제 시험 문제 올해도 꼭 뭐예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 중에 구분 건물 등기부 있죠? 이게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파트만 부지런히 뭐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맞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번 시간에 시험 범위가 어딘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 있죠?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올 건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데만 중요하다는 것만 거기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저기 하냐면 시험 범위가 어딘지 알려줘요. 어디서 나올 건가 다 찍어줘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그게 그 급선무예요. 뭐부터 먼저 하자고?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하자고? 암기를 좀 꼭 해야 됩니다. 암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해하면 암기하자. 왜 암기하는 거라고? 까먹어요. 까먹고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 꼭 시험 끝나면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답이 천장에서 뭐예요? 나 잡아봐라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 적이니까 꼭 뭐예요? 기본 시험은 이런 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파트를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라고 하는데 꼭 보시면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암기하도록 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암기를 하자.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